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4주 12운성 공부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받아 드셔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지금 이제 12운성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장생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제 장생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삼합과 장생의 삼합의 생지와 그 다음에 장생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양가는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지만 음가는 양간의 상대적인 어떤 힘의 세기나 떤 형태나 떤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12운성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떠올리면 크게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생은 갓난 아기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갓난 아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갓난 아기의 심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 행동, 어떤 운동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12운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살짝 키워드만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은 이 12운성 장생, 이 키워드를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갓난아기다. 갓난아기.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 장생 전에는 우리가 절태양, 그쵸? 끊어져서 새로운 어떤 생명이 잉태가 돼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비로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장생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이 시기적으로 보면 갓난아기부터 목욕지 전이거든요. 목욕지 전이니까 보통 목욕을 뭐 4, 5세로 얘기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말 배우고 걸음마 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단계가 장생의 단계다. 그래서 갓난아기니까 일단은 보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모성애를 느끼게 한다. 순수하다. 철없다.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 인복 있다. 하지만 또 다소 순수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이기적인 면도 있다. 그쵸? 역지사지 하는 게 좀 약하다. 뭐 대략 이런 쪽으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12신살은 신살의 지살과 유사하다. 양간이. 그리고 장성살도 유사하다. 이것은 이제 음간. 장성살은 우리가 12운성의 제왕지와 약간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제가 12신살 강의에 대해서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삼합, 목,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삼합, 목, 화, 금, 수의 삼합을, 삼합이란 것은 12운성의 대표 세 글자 자로 생, 왕, 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간목은 해, 묘, 미가 생왕묘, 그쵸? 병화는 인호술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다 이제 아시잖아요. 인호술. 그리고 경금. 자, 경금은 사유축. 자, 임수는 신자진. 신자진이 각각 생왕묘다. 그래서 이 삼합의 이 사생지가 생지입니다. 양간에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따져보자. 그리고 이 또 하나 장생은 겁재에게는 사지다. 음양이 바뀌면 그래서 이 간목한테는 해수가 장생이지만 을목한테는 해수가 사지다. 그렇죠? 병화한테는 임목이 장생이지만 정화한테는 임목이 사지다. 경금한테는 요 사화가 장생이지만 신금한테는 요 사화가 사지다. 임수한테는 요 신금이 장생이지만 계수한테는 이 신금이 사지다. 자, 이거를 옆에 있는 요 원으로 이제 간목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목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복습하는 차원, 여러분들 이건 다 알죠? 내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목, 목은 봄이다. 내 전성기는 봄이다. 그러면 임묘진이 내 본계절이 그쵸? 내 본계절이 생이 아니죠. 내 본계절이 로광세다. 로광세. 내 다음 계절이 병사묘. 그쵸? 내 반대 계절. 목은 봄이니까 반대 계절은 우리가 가을이다. 그러면 반대 계절은 절태양. 내 이전 계절. 그쵸? 봄의 이전 계절은 겨울이죠. 이전 계절은 생육대. 그래서 간목의 장생지가 요 해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요 을목. 자, 을목은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어떤 개념으로 을목은 검정색으로 써보면 을목은 어디에서 장생하느냐? 오화에서 장생을 합니다. 오화에서. 자, 그래서 여기가 생지다. 그쵸? 그리고 사지. 아까 오화가 갑한테는 오화가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생음사, 음생양사. 그리고 요 식의 방향으로 양간이 이제 운동성을 보였다면, 자, 이 음간은 반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요런 운동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지하고 사지가 해수에서 생지와 사지가 바뀌고 오화에서 생지와 사지가 서로 바뀐다. 간목은 병화도 마찬가지. 병화는 말씀드렸듯이 임목에서 장생지고, 그쵸? 정화는 임목에서 사지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병화의 사지는 어딜까? 병화의 사지? 여러분들, 이 병화 사지는 유금이 사지입니다. 왜냐면 이 정화가 유금에서 장생을 하니까 이 여러분들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잘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경금의 사지는 경금의 사지는 경자가 이게 사지다. 왜냐면 신금은 자수해서 이게 생지입니다. 자, 임수의 사지. 자, 사지는 뭐라 그랬어요? 생욕대, 병사묘. 임수는
겨울이죠. 그쵸? 겨울의 다음 계절이 봄이다. 인, 묘, 진. 요 묘가 사지다. 그러면 계묘는 장생지다. 그럼 이게 이제 조금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제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간의 양간의 생지는 이제 지살과 유사하고 음간의 생지는 이게 장성살과 그게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 우리가 많이 그렸었는데, 요렇게 목욕돼서 좀 올라가고, 자, 이런 운동성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장생지가 되고요. 요 약간 욕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다시 생.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 이제 저만 맨날 강의할 때 이제 그리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그려 보셔도 좋고요.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제 갖고 계셔라. 그래서 12신살하고 어떤 일간을 기준으로서 이제 심리를 이제 볼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금 우리가 12신살을 여러분들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책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지만 이제 우리 명린이 제 강의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12신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다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생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간일 경우에 음간 양간은 조금 다르다. 그 양간일 경우에는 지, 년, 월, 망, 장, 반, 역, 육, 화, 절이 겁, 재, 천, 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태법 또는 포태법이라고 해서 이 순서를 겁재, 천지, 년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그래서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처럼 겁재천, 진년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놓으면 그러니까 양간이 여러분들 생지다. 예를 들면 병인이다. 병인이 요게 이제 장생지잖아요. 12신살로는 지살과 비슷하게 유사한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경호다. 경호는 목욕이거든요. 목욕지. 자, 목욕은 그쵸? 이게 연살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화살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주면 됩니다. 자, 세지다. 그러면 갑진. 이건 세지거든요. 갑진 세. 여러 가지 세지가 있지만 그러면 세는 우리가 이제 반한살과 유사한 어떤 이 의미를 갖는다. 유사한 운동성이나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지금 12신살 시간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습하는 차원에서 겁재 천진년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지년월 망장반 영육화 좀 몇 번 해보시면 로광세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입에 담게 그쵸? 그래서 생육대가 여러분들 성장기 로광세가 전성기 병사묘가 쇠퇴기 절태양이 리셋 후 준비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음간은 자 이렇게
자, 음간은 예를 들면 기유다. 기유가 이제 장생이거든요. 자, 장생인데 12신살로는 이게 지살이 아니고요. 어, 장, 장성살의 성격을 갖는다. 계묘, 왜냐면 이 기토는 경금과 같이 사유축 운동을 하니 이게 그쵸? 이게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니 이 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장성살이다. 논리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계묘다. 계묘도 여기에 이제 장생인데 이것도 장생인데 음간이기 때문에 장성살이다. 아무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왕지이기 때문에 장성살의 어떤 의미까지도 여러분들 있다. 개수는 간목하고 같이 해, 묘, 미 운동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 머릿속에 이제 두고 자 하시는데 자 그러면 장생지 장생 간지에 대해서 한번 양간부터 음간 한번 이제 써보자고요. 그러면 갑, 병, 무, 경, 임. 자, 을, 정, 기, 신, 을정, 기신계. 자, 그러면 간목의 장생지는 우리가 목의 삼합은 해묘미였죠. 그러면 이 갑, 해수가 장생지다. 장생. 한번 써보자고요. 병화는 인옷을 인목에서 장생한다. 무토도 인목에서 장생한다. 자,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하죠. 사유축. 임수는 신자진, 신금에서 장생을 한다. 보니까 전부 다 양간의 장생지는 우리가 사생지네요. 인신사에. 이런 또 특징이 있다. 자,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을 하고요. 정화는 유금에서 장생한다. 기토는 유금에서 장생하죠. 신금은 자수에서 장생하고 계수는 묘에서 장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음간은 써보니까 전부 다 사왕지라는 이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십성을 한번 써볼게요. 십성. 해수는 편인. 간목한테 해수는 편인. 병인도 편인. 그쵸? 무인은 편관이네. 경금은 사화의 또 편관. 자, 임수는 신금의 편인. 자, 그래서 양간의 특징은요. 원래는 양간은 편인 장생입니다. 양간은 편인 장생. 보통. 그런데 요 두 가지 무인하고 경금이 사화는 경사는 편관의 어떤 장생지라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자, 을오는 목생화 식신이죠. 정유는 편제네. 기유도 식신 토생금. 신자도 식신. 계묘도 식신. 음간의 장생은 모두 식신이라는 어떤 공통점에 요 정유만 편제네요. 자, 그래서 음간은 전부 다 자오묘유 사왕지의 장생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장생의 어떤 그 특징이나 성격이나 나타나는 것은 양간의 어떤 모습이 조금 더 오리지널이다. 자, 음간은요
사왕지는 자기 중심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 순진함, 뭐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왕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2신살도는 같이 운동하는 을목은 병화랑 같이 인호술 운동을 하고요. 정화하고 기토는 요 정화하고 요 기토는 경금하고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자, 요 신금은 임수와 마찬가지로 신자진 운동을 하고, 요 개수는 간목과 함께 해묘미 운동을 하다 보니 각각의 양간의 어떤 운동성과 매칭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장성살이 어떤 기운을 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지로서 우리가 간지로서 있는 것은 이렇게 편인, 병인, 그 다음에 무인, 그 다음에 임신, 양간은 요 세 간지, 그 다음에 음간은 정유, 기유, 그 다음에 계묘. 요 6개 간지만 겉법이죠, 겉법. 겉법으로서 장생지까지, 봉법이든 겉법이든 장생지를 갖는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이 편인의 간목의 편인의 장생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간목이나 간목, 갑해, 병인, 임신의 어떤 이 편인장생의 느낌은, 편인은 사실은 우리가 편인장생 이 느낌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장생은 주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돌봐주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병인이나 갑해 뭐 이 편인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늘 좀 불안한 마음,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이 이제 돼 있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너무 이제 가난하고 힘들어서 부잣집, 자식이 없는 부잣집 앞에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앞에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이 그 아기를 발견을 하고, 아기를, 갓난아기를 발견하고, 하늘이 주신 아기다 해가지고, 금지오벽으로 잘 키웠어. 근데 장생의 복이 있는 거죠, 그 아기는. 근데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면서 나는 버림을 받은 자식이다. 늘 어떤 내 친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불안한 마음, 약간의 부정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받으면서도 그거를 본인이 온전하게 다 정인의 장생이라면 완전한 장생의 모습을 띌 수 있겠지만, 이 병인, 그 다음에 뭐 이 임신, 간목의 해수를 봤을 때 이 편인 장생은요, 받으면서도 불안, 언제 나를 다시 버릴지 모른다는 약간 불안함. 그러니까 일단 받긴 받아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 편관은 무인 일주 자체는 상당히 멋있는 일주입니다. 무토가 어떤 이 목화 토급수 토의 중간 중재의 큰 태산 같은 사람이 호랑이를 깔고 앉았다. 그리고 장생을 받는 이 간지는 임목이 편관이긴 하지만 무토를 장생을 시키거든요. 힘든 직장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는, 하지만 쉽게 어떤 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인자도 있다. 경금은 또 사화가 장생임수의 편관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련되지 않은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화의 어떤 편관의 이 재련, 사실은 이 사화 안에 있는 병화 말고요, 경금은 정화에 열이 동반한 이 정화의 재련을 받아야 제대로 재련이 되는데, 이 병화가 경금을, 그쵸? 지장간에 있는 사화에 병화가 경금을 재련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재련이 좀 잘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평관적인 폼생폼사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지만 이 경금은 사화의 또 장생이면서 평관에 어떤 폼생폼사 같은 제대로 재련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병화가 이 사화가 경금을 장생을 시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무인이나 경금이 사화는 힘들지만 받을 복이 있다. 그렇죠?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공존을 한다. 이런 이제 느낌이고 음가는요 전부 식신. 그러니까 식신은 뭐죠? 밥이죠, 밥. 먹을 복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 먹을 복 갖고 태어났다. 이것도 식신. 그래서 음간의 이 장생, 을오, 정유, 기유, 신자, 계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표현, 일, 기술, 이제 먹거리, 먹을 복을 스스로 타고났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죠. 그리고 편재 같은 경우는 식신은 아니지만 편재의 장생이다. 편재 장생. 그러니까 재물이 마를 일이 별로 없겠죠.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제가 이제 정유 일주인데 뭐 재물이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도 욕심 없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특히 또 여기에서 더 좋은 일주를 얘기하자면 요 계묘, 음간 계묘, 정유 요 두 가지의 일주는요 또 이게 일기격 간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둘 다 천을귀인을 자체 일지로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사주입니다. 60갑자 60개 중에서 이렇게 천을귀인이 간지로 일지에 깔 수 있는 일주는 4개밖에 없어요. 계묘,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해, 그 다음에 계사. 요 4개의 간지만 천을귀인 일기격인데 거기에 정해는 이제 태지고요. 계사도 태지거든요. 약간 불안하면서 순수한 기운이긴 한데 태지보다는 장생지가 조금 더 태, 절태, 양, 장생. 그래서 기운도 좀 있고 더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와서 활동성도 아장아장 이제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받을 복이 있다. 장생지에. 이런 이제 또 간지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봉법으로 장생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실전이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전 해석에서 이제 우리가 장생지를 응용해서 볼 것인가. 봉법으로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봉법은 뭐라 그랬죠? 만날 봉. 그쵸? 이상가족 상봉을 생각하세요. 만날 봉. 누가 만나냐? 일간이 연월일씩 각 지지를 만난다. 일간 기준. 연월 일시지 그리고 또 봉법으로 볼 수 있는 게요. 대세운입니다. 일간 기준으로 대세운도 봉법으로 볼 수 있어요. 대세운을 이제 보는데 이게 그래서 일간이 그 시기에 연월일시에 그 지지에 어떤 왕세 강약 그쵸?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을까? 어떤 형세, 상태, 모양, 어떤 모양이냐,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12운성으로. 물론, 강하냐, 약하냐, 왕하냐, 세하냐가 주가 되지만, 예를 들면 장생 같은 경우는, 아주 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운을 약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장아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작하는 어떤 모양, 순수한 상태, 마음은 순수하다. 그쵸?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역지사지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연월일시의 각 궁성 근묘화실 뿌리 그쵸? 가지, 꽃, 열매 이 근묘화실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같이 대입을 하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또 뭐 본다고요? 십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볼 줄 알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연월일시 의미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간목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연지죠, 연지. 연지에 장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자. 편인의 장생이다. 그러면 연에 일단은 조상이 일단은 편인 장생적인 기운이 있어서 정통 학문은 아니지만 약간 비정통 학문으로서의 후원을 많이 받는 어떤 모습이었다. 또는 내가 초년에 그쵸? 연은 내가 초년이잖아요. 초년에 어떤 이제 편인적인 그쵸? 기발한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약하지 않다. 활동적이다. 장생은 또 지살이잖아요. 이게 지살. 12신살로 지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바쁘게 초년에 지냈겠다. 기여움도 받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기여움도 받았지만 본인은 정작 좀 불안하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편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돼요. 또 을목이다. 이게 일본에는 월지에 있다. 그러면 을목이 식신 장생이죠.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지살이 아니라 이제 장성살 일간 기준으로 오화가 이제 장성살의 12신살의 장성살의 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월지가 식신이다. 월지가 식신. 그러니까 월지가 식신인데 이게 오화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기술을 쓰는 어떤 전문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쓰는데 장생이니까 순수한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러면서 그걸로 어떤 직업성도 든든한 직업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신장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런 부모 형제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병화다. 병인. 이번에는 일의 일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편인, 장생, 그쵸? 편인 장생의 요게 지살이다.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임신. 똑같이 병인도 편인 장생이고요. 임신도 편인 장생이야. 여러분들. 똑같이 지살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임목이 병화를 장생시키는 어떤 모습하고 신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 장생 편인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병화 자체는 오지랖, 그쵸? 오지랖이고 드러내고 어떤 화통하고 그쵸? 예의를 중시하고 뭐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임목 자체도 이게 목생화에서 양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장생 지살 중에 누가 더 활동적이겠느냐? 병인이 조금 더 활동적이겠다. 왜냐면 이 글자의 특성, 그쵸? 병화나 임목 자체가 인옷을 화의 시작이면서 봄의 시작이다. 더 활동적이다.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쵸? 임수 자체가 수잖아요. 수니까 물론 활동적이지 않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수렴하고 응축하는 어떤 철학적인 인자, 생각, 지혜로서
이 조금 더 편인의 어떤 그런 특성이 좀 더 강화되는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이 신금 자체는 이제 가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요거는 음적인 기운이 훨씬 강하죠. 뭐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병인, 임신 전부 다 편인 장생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 그 오행에 따른 글자에 이게 뭐 목화의 어떤 편인 장생이냐 금수의 편인 장생이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좀 느껴야 됩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제가 여기서 뭐다라고 이제 딱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예를 들면 무토가 있다. 임목이 있다. 그러면 편관, 장생, 지살. 자, 이제 편관인데 장생이에요. 편관은 일단은 힘들다. 빡세다. 직장으로 따져도요, 좀 빡센 직장, 군검경 같은 강제성이 좀 있는 그런 직장인데, 그런 직장을 다니지만 거기를 다님으로써 나한테는 장생의 후원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 음과 양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무토는요, 이 임목이 편광 장생이 뭐냐면 무토는 일단은 관성, 정관이든 편관이든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나를 조금 이제 쓸모 있게 만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무토는 우리가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민둥산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요 나무가 임목의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음으로써 이 무토가 민둥산으로서 쓸모없는 산이 아니고 물론 무토가 이제 임목한테 자기의 근거지 흙을 땅을 토지를 다 내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통제를 받지만 무토는 임목으로 인해서 산사태도 예방이 되고요. 또 어떤 공기나 공기 정화 그 다음에 쓸모없는 산이 아닌 쓸모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무인 일주든 무토가 월지에 임목이 있든 하는 모습은 조금 까리하다. 이게 이제 부산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조금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경금이 사화 월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편관 장생이죠. 무인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제 편관의 장생이다. 경금이 일단은 편관이니까 힘들다 빡세다 공통 군검경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화가 경금을 장생을 시키니 무인과 마찬가지로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나 직장은 힘들겠지만 나를 그래도 잘 쓰일 수 있게끔 후원도 해준다. 그런 부모, 그런 직장, 그런 환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이제 보지는 않는다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봉법으로 보는 게 신이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금한테 자수는 우리가 이제 식신이면서 장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장성살입니다. 수신살로. 자, 그러면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노년 그리고 자식 크게 그걸 의미합니다. 시가 의미하는 게 너네를 시. 그러면 자식이 나를 장생시키잖아요. 자식이 나한테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이야. 나는 좀 까칠하고 예민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이미 완성된 보석인데 이 물로써 또 나를 씻겨주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유불급이긴 하지만 나를 유해준다. 그리고 왕지의 장성살 기운도 있으니 자식이
자식 또한 이제 나를 유해주는 어떤 기운도 있다. 그 다음에 노년에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장생을 받아서. 노년에도 다른 사람들의 후원이나 도움을 받아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든든하게. 어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다. 볼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보면, 기유. 뭐, 이제, 기유일주다. 그러면 이것도 식신, 장생. 장성살이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일단은 뭐 이런 일지에 신장생을 깔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기토의 어떤 토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중간, 중재, 기토는 또 우리가 정인의 어떤 모습이 엄마와 같은 모습, 뭔가 양육하는 땅이잖아요. 기름진 땅. 그렇죠? 거기에 유금, 물 품고 있다. 유금은 정제된 보석이니까 어떤 밭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모습이다. 그거를 아주 기술로 용하게 쓴다. 그게 나를 또 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약간 까칠한 면은 있다. 유금은 이 분별하는 기운이잖아요. 또 우리가 칼로 보고 날카로운 칼, 보석, 분별.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유해해주긴 하는데 가끔은 뭐 이뻐 보이고 보석 같은 모습도 있지만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모습도 있다. 식신장생이라고 무조건 좋느냐? 이 유금의 특성을 또 보다 보면 조금 토생금 내가 이제 생하는 모습이긴 한데 유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또 이 천간의 신금처럼 예민함을 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식신장생으로서 전부 다 길성을 가지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 계묘. 계묘일주는 말씀드렸듯이 식신장생의 천월귀인까지 품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요거에 알파 더. 그쵸?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이 총명하죠? 통통 튀는 아지랑이 같은. 그쵸? 목한테 물을 줌으로써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원구에서 이렇고, 운에서, 봉법에, 운에서 올 때, 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다. 근데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그럼 병화일간에 임수는 편관, 자, 인은 병인, 이게 이제 편인이죠. 편인의 장생. 그러니까 병화일간한테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임수가 와서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새로운 감투를 쓰거나 새로운 명예적인 어떤 그런 걸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좀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데 임목이 나를 장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요 관인소통, 살인상생, 살인소통을 하는 인자면서 장생이니까 힘들지만 나를 또 위해주는 마음도 있고요. 지살,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수도 있고, 그쵸?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또 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보면, 자, 갑인일주다. 근데 운으로 기회라는 운이 대운이든 세운이든 들어왔다고 하면 간목한테 해수는요, 이게 편인 장생, 기토는 정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갑기합, 인해합, 그쵸? 천간, 천합, 지합. 이해에 어떤 남자분이다. 이제 갑인일주를 갖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다. 아주 뚝심이 있는, 그죠? 고집도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남자가 기해년에, 기해년이면 우리가 연도로 몇 년도라고 할 수 있을까? 2019년이 기해년이었죠? 2019년도에 결혼하거나 어떤 괜찮은 여자를 만났을 확률이 높다. 취업도 했을 수 있다. 정제는 따박따박 돈, 어떤 안정된 어떤 모습이고, 해수는 이제 이게 육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주는 장생이니까 어떤 그런 괜찮은 배필을 만날 수도 있었던 그런 해이지 않을까. 괜찮은 아주 운이다. 이제 또 이제 운으로 하나만 해보고 요거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준비해서 경인일주다 예를 들면. 근데 운에서 사화의 운이 왔다. 그러면 경인은 이게 편재면서 절지죠. 그러니까 경인 일주 자체는요, 이 절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 활동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요 사화가 여기에 편관, 장생의 운이 들어왔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첫 번째, 인사형, 구설, 그쵸? 뭔가 생지에 급하면서 오는 모습. 편제가 있는데 또 편관이 왔어요. 목생화 하면서 형살이 동해서 내 신상에, 내 배우자 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힘들지만 나를 또 후원해주고 유의해주는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편관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려면 단식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경금이 사화 들어왔으니까 편관 장생 좋네 끝 이러면 안 되고, 자, 내가 경인일주인데 인사형도 일으키고요, 또 생도 있고 편관이다. 십성도 봐야 돼요. 일단 편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힘듦, 시련, 아픔, 고통, 소송, 뭐 사고. 하지만 그게 나를 완전 죽여서 끊어내진 않는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봉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